몽테스키웨의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몽테스키웨는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법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분석하며 삼권 분립 이론을 제시했고 법과 자유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며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체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몽테스키웨가 이러한 사상을 전개하게 된 데는 당대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테스키웨가 살던 18세기 프랑스는 절대 왕정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 14세의 치세 동안 프랑스는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화되었고 법과 제도는 왕의 의지에 종속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켰고 나는 국가다라는 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절대 왕정 하에서는 귀족과 평민 모두 왕권의 전행에 무력했으며 법은 왕의 명령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이러한 프랑스의 상황에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필연적으로 부패와 억압이 발생한다는 점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절대 왕정의 부패와 사회적 불안을 반면교사 삼아 권력의 균형과 법치의 중요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몽테스키웨는 영국을 방문하며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헌정체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은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시작으로 1628년 권리청원과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정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영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체제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뉘어 각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간주하며 절대 왕정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법을 단순히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며 자유는 무제한적 방종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을 규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삼권 분립 원리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권력이 다른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법을 제정해야 하고 행정권은 법에 따라 통치를 실행해야 하며 사법권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웨의 사상은 단순히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대 헌법체제와 법치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삼권 분립 이론은 미국 헌법과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과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며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절대 왕정의 위험성과 헌정체제의 가능성을 모두 경험한 사상가로서 법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시대를 초월한 통찰로 제시했습니다. 윌리엄 블랙스톤의 법의 명확성과 안정성. 윌리엄 블랙스톤은 영국의 법학자이자 판사로 근대 법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법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영국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 영국법 주해를 통해 법치주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블랙스톤의 사상과 업적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랙스톤은 영국의 법적 전통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법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법 체계는 복잡하고 산발적이었으며 일반 시민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블랙스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관습법, 성문법, 그리고 판례법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히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영국 법주에는 이러한 그의 신념을 담아낸 결과물로 법의 정의와 적용을 명확히 설명하며 법률의 기본 원칙을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블랙스톤의 법 철학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법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저작에서는 법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두드러지며
법이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랙스톤은 또한 법이 자연법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법이 신의 법과 자연법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법률이 이러한 원칙에 반할 경우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이 단순히 강제적 규율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블랙스톤은 법의 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국의 관습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재산권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영국 법주에서 그는 재산권을 인간의 자연적 권리로 간주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절차와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조는 이후 미국 헌법과 법률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블랙스톤은 사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법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고 개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판례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률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판결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블랙스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블랙스톤의 영국 법주에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초보 법학자들에게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저작이었습니다. 이 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당시 신생국이었던 미국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 이후 헌법 제정과 법률 체계 수립 과정에서 블랙스톤의 저작은 필수 참고서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률 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랙스톤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법을 공공의 자산으로 확립한 인물로 그의 사상은 현대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히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스톤은 법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통해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으며 이러한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법학과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법과 전통의 안정성.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근대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에 반대하며 전통과 법치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며 보수주의 사상의 기초를 제시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버크의 사상은 법치주의와 권리 보호를 옹호하며 급진적인 혁명보다 전통과 사회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버크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은 왕정의 폐지와 평등을 앞세운 급진적 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버크는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전통과 제도를 무시하고 급진적 이념에만 의존했다고 보았습니다. 버크는 사회가 복잡한 유기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전통과 제도가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혁명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변화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통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크는 법치주의와 권리 보호를 사회적 안정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히 강제적인 규율이 아니라 사회의 연속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버크는 법이 전통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사회에 적합한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이 특정 이념이나 이론에 의해 급격히 바뀌는 것을 경계하며 법이 사회의 맥락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버크는 또한 권리의 개념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통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가들이 주장한 천부인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리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며 권리는 사회적 계약과 전통에 의해 구체화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크는 권리가 남용되거나 무제한적으로 주장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권리는 책임과 의무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버크는
귀족 계층과 중산층의 역할을 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이 계층이 법과 전통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크는 급진적인 민주주의나 평등주의가 이러한 중재 역할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무질서와 폭력을 프랑스 혁명의 주요 부작용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반드시 전통과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버크는 점진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퍼크는 전통과 법이 단순히 과거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혜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은 법치주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과 점진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안정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보수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며 급진적 이념과 무질서를 경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법과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버크의 철학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법과 전통, 권리 보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토머스 페인의 헌법과 법률의 역할. 토머스 페인은 영국 태생의 정치사상가이자 혁명가로 특히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저작과 사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페인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며 급진적이고도 강력한 목소리로 당시의 정치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상식과 인간의 권리는 법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혁신적인 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페인의 사상은 억압적 정부와 부당한 권력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절대군주제와 세습제도를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제도로 간주하며 이러한 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시민의 권리 보호에 있다고 보았으며 정부가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정부를 전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상식에서 페인은 미국 독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영국의 억압적인 지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보면서도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인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영국과의 결별이 자유와 정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독립 이후 새로운 헌법 체제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저작은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페인의 글은 단순하고도 직설적인 언어로 대중에게 널리 읽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의 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며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법치주의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시민이 가지는 권리는 단순히 국가나 군주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은 특히 귀족제와 특권 계층을 강력히 비판하며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적 교육과 복지 제도를 제안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페인은 법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치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며 법이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에만 시민이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페인은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이 단순한 법률 집합체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력 구조의 설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헌법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페인의 사상은 단순히 혁명적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리보호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임을 주장하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체제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법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법과 권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저작과 사상은 법치주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법과 헌정체제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페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법과 권리의 본질을 탐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지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법의 역할. 제레미 벤담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사회개혁가로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 정치와 윤리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었으며 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사상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에서 집대성되었으며 이 책에서 법과 윤리의 판단 기준을 철저히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벤담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법적 판단의 근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이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법이 단순히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담은 법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기존 법 체계의 모순과 불명확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법의 암흑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률 체계가 지나치게 난해하면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워지므로 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법률 개혁을 통해 법이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한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벤담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도덕이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경험과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은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권 개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허구적인 권리라고 불렀습니다. 즉 권리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장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법이 사회적 계약이나 관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벤담은 형법과 민법 개혁,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며 법률 체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하며 범죄와 형벌 간에는 명확한 비례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하게 가혹하거나 모호한 형벌은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 재산권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과 정책이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벤담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양한 법률 및 사회개혁을 제안했으며 자신의 철학이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형법개혁, 감옥제도 개선, 여성의 권리 증진, 언론의 자유 확대, 그리고 보통 선거권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감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파놉티콘이라는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며 죄수들이 감시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벤담의 사상은 현대 법률 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공리주의 원칙은 법이 단순히 강제적 규율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법과 정책이 추상적인 이념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대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형법 및 민법 개혁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에서 제시한 법과 윤리의 기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권력자의 기득권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행복인가? 벤담의 사상은 법이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 법률 체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와 권리 보호.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경제학자로서 자유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공리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밀의 사상은 그의 대표 저서인 자유론과 공리주의에서 잘 드러나며, 그는 법과 권리 보호가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법률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의 법치와 권리 보호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해악 원칙입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는 그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단, 그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밀은 정부가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으며, 법과 제도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밀은 또한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유론에서 어떤 사상이나 의견도 검열받아서는 안 되며 비판받을 기회를 가져야만 그 사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밀은 진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충돌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나 다수의 여론이 특정한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원칙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밀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도 법과 권리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수의 횡포라는 개념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의롭거나 옳은 것은 아니며 법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밀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밀은 법과 정책이 단순히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다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질적 공리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행복을 단순한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히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정책이 단순한 효율성이나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밀의 핵심 사상을 반영합니다. 밀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때 그 제한이 반드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히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했으며, 국가가 특정한 가치관을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이 특정한 윤리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의 사상은 현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자유론은 현대 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표현의 자유, 소수자 보호, 법적 평등, 정부의 간섭 제한 등의 개념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법률 제정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머물지 않고 보통 선거권 확대, 여성의 권리 증진, 교육개혁 등 실제 사회개혁에도 깊이 관여하며 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존 스튜어트 밀은 법과 권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해악 원칙과 자유주의적 입장은 오늘날에도 법과 윤리를 논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와 권리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